교수님이야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제한만 없으면 계속 앵콜 공연을 듣고 싶을 정도로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 행사는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바로 2부 행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진행하시는 우리 진행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부 사회를 맡은 사학 건전성 강화와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성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열띤 공연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저 공연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경주대학교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저희 조직 자체를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 떠듬떠듬거렸던 게 조직의 이름이 굉장히 길죠. 제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여기 사회를 보게 된 것은 제가 경주대 교수라서 이렇게 사회를 본 게 아니라 아마도 그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대책위원회는 저희 경주대학교 구성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서 구성되어서 저희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를 정상화하는데 모두 힘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경주대학교 문제가 단순히 경주대학교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주 시민사회의 공동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도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다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일부 행사의 뜨거운 열기를 조금 가라앉히고 좀 본토론회의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시작은 원래 장윤익 전 경주대학교 총장님이시자 독립오골 문학관장님이 기조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만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셔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며칠씩 준비를 하셔서 옥고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오늘 일시상에 문제가 계셔서 안타깝지만 바로 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경주대학교를 시민의 품으로 라는 주제로 정진우 경주대학교 총장님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주대학교 총장 정진우입니다. 저는 경주에 온 지 이제 6개월하고 조금 며칠 지났습니다. 최소한 6대는 경주에 살아도 경주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데 6대는 6대는 살아야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햇병아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주에 와서 석굴암 불국사는 물론 흥덕왕릉의 소나무숲과 삼릉의 소나무숲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능을 지키고 있는 장대한 호신상의 뒤에서 그 석상을 바라보면 갑주의 끈을 풀고 매듭져 있는 옷고름을 슬쩍 당기면 스르르 옷고름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 전율에 가까운 경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천년 고도에 숨쉬고 있는 경주대학교, 제가 몸담고 있고 제가 재직하고 있는 경주대학교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밀물처럼 밀려듭니다. 이 경외감과 안타까움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에는 경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에는 경주대학교가 있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주제는 경주대학교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부임하면서 학교 안에 2개의 TF를 구성했습니다. 하나는 교육부 감사 이행과 관련해서 대학이 정상화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학교 정상화 TF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주대학교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경주대학교만이 갖고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비전 수립 TF팀을 만들었습니다. 1차 학교 정상화 TF는 교육부에 중간 이행 보고를 함으로써 그 소임을 완료했고 2개의 TF를 합쳐서 비전 수립 추진위원회로 총장 직속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대화, 학과 교수님들 간의 대화, 토론, 지역 시민사회와의 대화, 제안, 그리고 경주시 혹은 경주시의 유관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대학이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할 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는 그 중간 과정으로서 이후 몇 가지 과정을 더 거치고 학교에 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경주대학교의 올바른 비전으로 확정해서 대학을 운영하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사람을 만들고 키우는 곳입니다. 설령 어떤 개인이 자기의 사재를 출연해서 학교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학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고 미래의 인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나서 지역에서 자라 지역받은 우리의 지역 청년들이 지역의 든실한 일꾼으로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경주대학교는 지난 시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학교의 위치를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학교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하나가 돼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신라 천년을 넘어서 경주 천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의 의견들을 결집해 내고자 저는 주제를 경주대학교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경주대학교가 설립된 첫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대학교는 1988년 입학정원 1,500명 규모의 관광 및 문화 콘텐츠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역사회가 인정하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경주대학교는 대단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은 물어보고 문진하고 직접 촉진함으로써 진단을 합니다.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제대로 된 처방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처방하는 것을 우리는 돌파이라고 부릅니다. 최소한 우리가 대학이 경주대학교가 경주 시민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먼저 아프지만 우리의 아픈 대부분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우리는 이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지만 여러분 앞에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지난 경주대학교의 어려움에 처했던 지난 10년을 소상하게 밝혀드리기로 했습니다. 2005년 저의 아픔을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2005년 4월 29일자 세계일보라는 신문에 나온 경주대학교 소개 기사입니다. 보십시오. 대입 정원 역전 시대를 맞이하 특히 지방대대의 위기감은 매우 높다. 2005년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성화대학으로 내실있는 학사 운영을 펼쳐서 100% 이상의 신입생 충원율과 70%대의 높은 순수 취업률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경주대학교의 위상은 돋보인다. 2005년 4월 29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100%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두 가지는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최소한 15년 전에 2016년 이후부터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 대단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는 것. 사회적 경고의 메시지가 저는 이 기사 속에 2005년의 기사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변화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 2005년 흘러간 기사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과연 경주대학교는 그렇게 했을까요? 경주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이순자 전 총장께서 2010년 9월 14일 뉴시스와의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전 총장께서도 역시 앞서 2005년 5년 전에 제기했던 기사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주제의 내용과 완전 합치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중간 붉은 부분 보십시오. 경주대의 발전은 경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경주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가야 한다. 경주대가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경주 지역의 특성과 독특한 색채가 배어나오는 학과 및 학교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것을 경주대학교의 오래된 미래라고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2005년의 기사와 2010년의 기사,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면서 저는 경주대학교의 지난 아픈 10년을 여러분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러나 희망을 갈망하면서 공개해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경주대학교의 지표입니다. 숨길라야 숨길 수도 없고 마사지나 왜곡할라야 왜곡할 수 없는 근거들. 2009년 입학 정원 1,416명에 학생 정원 5,782명, 재학생 수 4,3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교원 수 130명, 직원 수 103명, 학과 수 39개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입학 정원 762명에 입학생 수 238명. 얼마가 줄었습니까? 전임 교원 75명, 직원 수 48명이 되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 한 건에서 거의 없다가 2019년에 와서야 9건으로 늘었습니다. 충원율
89.4%, 103.7%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8,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고 많이 줄었지만 이때만 해도 충원율이 108%, 103%였습니다. 제가 와서 취임해서 각종 보고를 받으면서 데이터를 살펴보니 2019년 현재 경주대학교 학생 충원율은 20%였습니다. 교육부는 충원율 60% 이하의 대학에 대하여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6년부터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고 내후년이 되면 고등학생 졸업 학생 수보다 대학의 입학 정원이 더 많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이유야 어떻든지 그건 여러분의 사정이고 그런 대학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교육부의 입장. 그리고 그것이 대학 구조조정 정책입니다. 올바른 진단을 위해서 우리는 이 지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대학이 학생들이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면 산업과의 각종 연계를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산학협력단이고 산학협력사업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어느 날 갑자기 경주대학교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학교에 4층짜리 유수한 건물이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쇠사슬로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건물인지를 물어봤더니 산학협력단 입주업체들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그 기업들은 어디를 가고 지금 이렇게나 돼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입주 기업들을 일시에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궜습니다. 10년 전에 들여왔던 각종 투자자들이 벌겋게 녹이 슬어서 처박혀 있었습니다. 한 대에 1억씩 하는 좋은 기기들이 지금은 돈을 줘야만이 버릴 수 있는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산단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검토를 했더니 그 건물 하나를 치우는데 수억이 들어갑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과제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조그마한 건물로 문을 열고 하나, 둘 입주 희망하는 업체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무자격 외국인 교수들을 무작위로 채용해서 43명의 교수들을 채용해서 그게 적발됐고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됐습니다. 그것을 탈피하고자 자체 정원 감축을 통해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지정 유예를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지표들은 개선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52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끄럽지만 안타까운 경주대학교의 현실 지표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학교가 아까 지난 시기 2005년의 기사에서 봤듯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후 대비되는 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학교가 탄탄한 내부력, 탄탄한 자생력 이걸 가질 수 있는 지방의 강소대학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2000년대 성장기를 지나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국고 횡령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혹은 다른 여타의 일들로 학교가 너무 복잡해졌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병가복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임시사 파견대학이 됐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 하면서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와 일들이 헝클어지고 그럴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 역시 실수 역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실수와 실패를 지적받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거기에서 벗어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켜서 내일의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기관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더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의 아픔, 누구의 잘못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몇 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100가지 이상 교육부로부터 감사 지적받은 수십 가지와 그와 더불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수백 가지의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써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 우리 내부 구성원들의 잘못이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왜? 제대로 된 학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감사 지적사항 중 첫 번째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장의 해외 출장이 61회였습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그 시기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 출장 61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했습니다. 해외 출장 딱 6번 4년 동안 갔습니다. 그것도 저는 한두 번은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변화와 발전, 학교에 뭔가 사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지적사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MOU 이루어지지 않았다. MOU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빈번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했던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조직이건 시스템과 규정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대통령이 자기 급여, 월급, 나는 이번 달에는 얼마 받고 다음 달에는 얼마 받을 거야. 내년에는 얼마 받겠어라고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 개인의 돈으로 설립한 회사 사장님이라도 대표이사라도 자기의 월급 마음 먹는 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는 급여 기준이 있는 거고 사장이면 사장이 받아가야 될 월급의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직사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작지만 약하지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조직을 유지하고 우리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수 과다지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규정에 어긋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정의 문제입니다. 규정이 헝클어졌고 규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무질서한 시스템이 학교건 어디건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 전으로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의 판결 내용 표지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경주대학교는 5억 500만 원의 돈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주관광호텔의 청산금 대급 지급 요청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그 5억 500만 원을 지급한 명세서입니다. 5억 500만 원의 명세서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유선방송료 낼 수 있죠. 직원들의 퇴직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항 중 아연칠색했던 내용입니다. 학교 설립자께서 학교 총장을 하실 때 그 부인이셨던 전 총장인 이순자 씨는 경주관광호텔의 사장이었습니다. 두 분이 2005년 1월 4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005년 1월 11일부터 2007년 1월 10일까지 2년간 경주대학교 호텔 관련 학과에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경주관광호텔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물론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를 벗어난 실습장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호텔 사장이었던 이순자 씨께서 경주대학교의 총장이 되고 호텔은 두 분의 자녀인 따님이 호텔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따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주는 좁은 도시입니다. 소장의 앞부분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상호 합의하에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는 소장을 제기해서 학교 관계자 아무도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건 불법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진행된 재판은 2012년 9월 28일 최종 판결, 1심 판결을 합니다. 1심 판결의 내용은 당사자 간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법원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소 기간인 한 달이 지난 다음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되고 2012년 12월 11일 그 호텔 직원들의 퇴직금까지가 포함된 청산대금 5억 500만 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합니다. 교비회계는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순수한 등록금입니다.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교육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 학생의 부모님들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혹은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해서 낸 등록금입니다. 이 돈이 이렇게 허망하게 줄줄 새는 것, 이것을 학교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은 오직 유일하게 교육부의 지도 감독만을 받습니다. 교육부가 서류로만 제대로 돼 있으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교육부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는 대학이 전국에 수십 개 대학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런
법률상의 허점, 이런 지도감독상의 소홀한 틈에 학생들의 교비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발전하고 미래에 대비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할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경주대학교는 반대 방향으로 망가져 왔던 것입니다. 이게 대학 총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내보일 수밖에 없는 안타깝고 슬픈, 그러나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앞에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주대학교는 위험하죠. 살아날 수 있을까? 저런 대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경주대학교는 놀랍게도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원 명의로, 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 외에도 별도의 자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학교 발전을 위해서든지 학교의 먼 미래를 위해서든지 그걸 갖다가 많은 토지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그 내역은 또 한 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경주대학교 관할 26필지, 같은 법인 내에 있는 서라발대학교 관할 27필지, 현재 53필지가 학생들의 교비에 의해서 구입된 토지이고, 그 토지는 농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미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원석학원이라는 법인으로 등기되지 못하고 농지법에 의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의 차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그 법인이 어떻게 토지를 차명으로 유지하면서 토지에 관련되는 세금을 교비로 계속해서 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총장인 저는 교육부부터 이 토지에 대한, 차명 토지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등기는 되지 않고 있고, 등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는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사적 소유물처럼 운영되어 온, 이사나 총장이나 하면서 사적 소유물처럼 운영되어 온 결과가 대학의 생존 이기, 오늘날의 생존 이기를 가져왔고, 또 한편으로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야기될 수밖에 없는 대학의 문제를 정부가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주대학교는 대학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의 결과는 이런 파행적인 운영 속에서 대학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학생 충원율을 100% 가깝게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60% 이상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